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CB 것을 꼭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진 회장의 HLB 그룹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요거를 잘 미리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여기서 시세를 다시 반전하려는 움직임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이 예외를 생각하고 예외만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정석을 생각하고 정석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이노베이션 외에 액티브 종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액티브 편입되는 새로 편입되는 종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노베이션 외에 꼭 매매하셔서 대박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노베이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그 중요할 때마다 제가 영상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한 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죠. 변수가 있어요, 변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보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보완을 하는 거를 들으시고 새롭게 판단을 하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제가 텔레방에 초대하게 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이노베이션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론 미리 앞서서 팔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지점에서 이런 지점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꼭지점에서 팔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못 팔고 저 한참 밑에서 파는 경우가 항상 생겨요. 우리가 무슨 속된 말로 도사입니까? 꼭지점에서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그죠? 그냥 8, 9분 응선 정도, 뭐 그 정도에서 매매를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투자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80년대 후반 그때부터 제가 증권의 회사부터 시작해서 입문을 했어요.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4, 50년 됐죠. 이른바 사실 그 짬밥이 있습니다. 짬밥. 뭐 짬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00% 옳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의견에 많이 귀 기울여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뭐 경력을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경력을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좀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확히 매도 고점 저점을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따라가진 못할 망정 거꾸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꼭지에서 사고 밑에서 나중에 못 견디고 나중에 밑에서 팔고 그래요. 자, 뭐 얘기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여러분 그 물량 나왔죠. 국내 상장 뭐 CB 해가지고 264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1721만 주 아닙니까? 이 중에 200 몇만 주가 나온 거예요. 아직 이제 계속 물량이 풀릴 겁니다. 예? 이게 전환가액이 얼마요? 1917원짜리니까 지금 주가에 비하면 한참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난 겁니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그 HLB 진회장 자, 지겹습니다. 이 사람은 그죠? 맨날 이렇게 그 CB 팔기 전에 엄청나게 선전을 많이 해요. 이거 무슨 개념을 증명해 무슨 개념을 증명하긴 물론 우리가 이노베이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CB나 이런 거 자, 물량 나오기 전에 항상 이런 언플을 하거든요.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건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노베이션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카티 치료제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사이클을 우리가 또 잘 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4배 시세 줬잖아요. 그죠? 꼭지에서 팔려고요? 꼭지 여러분들 맞출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사만 맞추는 게 도사. 우리가 도사예요. 하느님입니까? 신입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꼭지에서 못 팔아요. 비스무리 할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게 3월 31일 날 상장이기 때문에 벌써 3월 27일 날 금요일부터 미리 공매도 성격으로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틀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미 물량이 일부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눌리는 거죠. 뭐 조금밖에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또 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정작 3월 31일 날 상장이 되지만 이때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은 아직 그 3월 30날도 이제 또 물량이 나올 거고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고 호재들이 많이 나와서 12 물량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는 척하면서 자꾸 눌리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걸 감안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AACR 뭐 다 좋아요. 하지만 초록 공개됐고 이제 초록 공개됐고 이제 실제로 AACR 4월 17일 남아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또 그때 잠깐 반짝은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뭐 아직 그 고점에서 막 내리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또 저가매수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뭐 그런 타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여하튼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주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실시간 뭐 이상한 변수나 갑작스러운 변수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을 하셔야죠.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도 꼭 들어오세요. 이노베이션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같이 고민하고 베스트 대안을 제가 내면 좋죠. 그렇죠?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매매 잘하셔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요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